광주 전남 뉴스 이어갑니다. 이 연말 특수를 앞두고 비상기업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19를 힘겹게 버텨온 지방 소상공인들은 이 탄핵 정국 장기화에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도 연말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한숨이 깊어지는 소상공인들, 손민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년 전 상업지구에 개업한 광주의 한 연탄구이 고깃집. 예약자 명단에 빨간 줄이 가득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 이후 송년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된 겁니다. 하루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12월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주에 잡혀있던 예약들이 다 캔슬당했어요. 이 특수 기간에 동안 좀 벌어서 좀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가결되고 나면 좀 매출이 좀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 반등은 없습니다. 광주의 한 꽃 도매시장. 이맘때쯤이면 연말 특수를 누려왔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탄핵 정국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지난 주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연말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60%가 깎인 거죠. 나라가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으니까 물건을 출하해도 가격이 안 받쳐주고 소비가 안 받쳐주니까.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7%가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은 올 연말은 가족과 함께 또 연말에 조용히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그런 것 같고요. 솔직히 제 스스로도 제 기분이 지금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연말 특수마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에 찬바람이 불면서 지자체도 탄핵 가결 이후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와 축제를 가급적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광주시청 구내식당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 끼 4,000원에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어 공무원은 물론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까지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인근 식당들은 울상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 1회 정도 구내식당 운영을 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여러 집 각자 또 도와주 이게 한 5명씩이라도 막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되죠. 뭐 꼭 우리 집 말고라도. 또 공공 배달앱도 할인 쿠폰 제공일을 기존 주말에서 평일까지 확대하는 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지역 화폐인 상생카드도 특별 할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기존 7% 할인에서 설 명절이 있는 내년 1월 한 달 동안은 결제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행사와 축제 등도 취소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제 기관장들 자체적으로 자기들 인근 골목 상권 가가지고 점심도 드시면서 이렇게 소비에 동참하자. 요즘 좀 연말에 좀 노쇼가 좀 일어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취소하지 않고 정상대로 소비를 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전남도도 영세 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공공상생 배달앱 할인과 무료 배달 지원, 전남 농수축산물 할인 행사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연말 송년 모임까지 취소하면서 우리가 너무 위축되면은 전체 경제가 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말 송년 모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될 사항이다. 또 광주와 전남은 내년도 정부 추경 예산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에 가칭 개헌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논의하는 한편 오는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이뤄낸다는 계획입니다. 또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5.18 정신을 기리고 함양하기 위한 기념 사업을 국가의 책임과 지원으로 할 수 있도록
5.18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광주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강기정 광주시장과 5월 단체 종교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80년 광주를 짓밟던 계엄군이 연상됐고 이 광주의 피눈물이 생각나 비상계엄을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잊지 않고 국회에서 꼭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사책에만 나오는 줄 알았던 계엄이라는 용어가 화두로 떠오른 요즘이죠. 2024년에 등장할 거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비교적 자주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한 순간마다 늘 거리엔 시민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뉴스대감기에서 계엄의 기록을 되돌아봤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됨에 따라서 이날 밤중 서울 시내에는 요란한 탱크 소리와 함께 군대가 진주했습니다. 대통령 지금 사임할 것이며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 국가의 행정, 입법, 사법 3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기대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1962년 12월 5일 24시를 기하여 계엄령을 폐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기를 찾기 위한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제재에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팔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죠. 금호타이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기세입니다. 워크아웃과 지분 매각 등으로 10년 넘게 어려움을 겪어온 끝에 부활의 기지개를 켜면서 지역사회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하루 3만 3천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입니다. 타이어 소음을 줄이기 위해 타이어 안쪽에 흡음재를 부착하는 전기차 전용 공정인데 이 제품은 중국의 테슬라 공장으로 수출됩니다. 18인치 이상의 고인치 타이어와 함께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고수익 제품으로 꼽힙니다. 금호타이어는 이런 고수익 제품 비중을 늘려가면서 영업이익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3조 2,900억 원에 영업이익은 4,373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0%, 영업이익은 80%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높은 판매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이어지면서 2024년뿐만 아니라 2025년에도 높은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워크아웃 이전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2014년 졸업하고 다시 2017년 채권당 관리 절차에 들어간 뒤 중국계 기업 더블스타에 지분 매각된 금호타이어. 상여금 반납 등 노사가 수년 동안 고통을 분담하고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경영 정상화에 진입한 것입니다. 경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지역사회 지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상화의 길목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광주와 곡성 공장에만 4천 명 넘게 일하는 지역 대표 제조업체. 부활의 신호탄을 쏜 금호타이어가 본 궤도에 오를지 지역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문을 닫은 시설이라도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치가 커질 수 있죠. 폐쇄한 지 10년 가까이 된 옛 장흥교도소도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으로 활용돼 왔는데요. 이에 더해 장흥군이 옛 교도소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개관이 예정된 이곳 최정민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남진 장흥군에 위치한 폐쇄된 지 10년 된 장흥교도소입니다. 정문에 위치한 민원봉사실이 수용자들의 자필 문서와 생활 물품을 볼 수 있는 아카이브실로 조성됐습니다. 교도관의 체력 훈련 시인 연무장은 영화와 책, CD 등을 가득 채워 미디어 라이브러리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서울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과 동일한 한국 영화와 대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찍는 감독님들이나 그다음에 특히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자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도소 안에 조성된 국내 첫 교정 역사 전시관에서는 일제시대 감옥에서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교도소 시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기능이 뛰어난 무격수는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도 출전하고 감방과 감시탑이 있는 운동장은 원형 그대로 보존돼 방문객들의 체험도 가능합니다. 수십 편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 자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장흥교도소가 정부의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통해 이처럼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장흥군은 이곳을 지역 문화 향유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상 스튜디오와 감옥 호텔 등 독창적이고 유일한 공간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등장할 수 있는 구조에 적극적으로 활동, 지원, 응원을 했었던 장소라고 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변신한 옛 장흥교도소는 오는 23일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네, 지역 곳곳의 소식 자세히 전하는 네트워크 연결 순서 순천방송국 연결합니다. 황윤진 앵커, 이 K푸드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 김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전남 고흥이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고흥의 김 출하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국내 김 생산량 1위인 고흥에선 이달 초부터 생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올해 가을까지 고수온 여파로 생산량이 다소 줄었지만 가격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구에 늘어선 배마다 갑판이 까만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바다의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입니다. 물김 상태로 출하하기 위해 선상 경매를 진행하는데 이곳 항구에서 하루에만 70척 넘는 배가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32만 9천 배가 11번. 올해 생김은 유례없는 고수온 여파로 종자를 망에 붙이는 채묘 시기가 예년보다 10일가량 늦었습니다. 이 때문에 출하가 늦어졌고 생산량도 전년보다 20%가량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흥 생김 위판가는 120kg들이 한 포대에 30만 원 안팎, 많게는 41만 원까지 나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황이 좋고 김값도 지금 작년에 배 이상입니다. 배. 그래서 어민들 소득에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흥 생김 생산량은 한 해 10만 톤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특히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김밥용 김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고흥군은 고품질 친환경 양식 기반을 조성해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육상 양식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우리 이제 환경의 변화나 이런 게 왔을 때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상 양식도 선점을 우리 고흥이 하겠다. 또 생산량 1위에 걸맞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김산업진흥구역 지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여수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조속히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여수 산단에 입주한 LG화학과 롯데케미컬, 여천 NCC의 공장 가동률이 올 3분기까지 평균 80%를 넘지 못하고 있고 여수 산단 내 법인 지방소득세 역시 작년보다 66% 감소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히 정부가 2018년 조선업 침체 당시 전국 9개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정부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최초의 액화수소 충전소가 순천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순천시는 환경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버스 기준 하루 1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액화수소 충전소 2기를 가곡동에 설치하고 수소버스와 승용차를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액화수소는 기존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작고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으며 충전 속도도 빨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농성 현장에서 경찰이 노동조합 간부를 연행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과도한 물리력 사용이라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경찰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수병에 물을 뿌리며 저항해 수갑 사용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5명 이상의 경찰이 피해자를 애워싸고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바닥에 짓누르며 뒷복을 제압한 상태로 뒷수갑을 채운 행위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수사관 대상으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 모포방송국 연결합니다. 김혜윤 앵커,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영산강 등 국가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한 토론회가 국가하구 생태복원 전국회 주관으로 전남도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정현 충남부여군수는
금강의 생태복원을 위해 국가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과 초광역 민관정 협의체의 출범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전승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는 네덜란드 하링 블리에트 담수호의 부분 해수유통 사례를 거론하며 해수유통으로 담수호의 수질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라남도가 종합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조선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친환경 선박과 자동화 시설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남도가 수립 중인 종합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 다음 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가 오늘 전라남도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전남도 교육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학비노조 전남지부는 지난달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이 연내 임금 협상 타결에 동의한 만큼 이달 말 협상을 위한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새학기에 2차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완도군 여서도 남서방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그물에 죽은 고래가 걸렸습니다. 완도 해양경찰서는 혼액된 고래가 길이 4.45m, 둘레 1m인 밍크고래로 불법 포획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밍크고래는 목포 수협 위판장에서 3,200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단신입니다. 광주 전남 촛불 행동은 오늘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촛불 대행진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촛불 행동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21일에는 시민 총궐기 대회도 열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은 반격의 빌미를 줄 뿐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광주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증상을 보인 학생이 76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 서구보건소는 지난주 해당 학교 학생 3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자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검사 결과는 2주 후에 나올 예정인데 해당 학교는 이 기간 급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재시공을 결정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 동 지상 주거층에 대한 해체 공사가 17개월 만에 마무리됐으며 행정 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재시공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단신이었습니다. 예년 이맘때보다 다소 포근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매우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3도에 머물겠습니다. 모레 아침은 기온이 더 내려가 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1에서 5cm 안팎의 눈이나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눈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들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낮아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2도로 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5도, 보성 3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4도, 신안과 진도 5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해상도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밤까지 내리다 그친 뒤 토요일에 다시 한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줬습니다.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기로 하고 로드맵을 내놨는데요. 개헌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 개헌안을 발의해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5월 정신이 이끈 이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5월 정신의 헌법 수록, 이제는 광주를 넘어 전국 단위에서 그 당위성을 논의할 수 있는 공론회장을 마련할 때입니다. 뉴스7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